자,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외교 일정을 다녀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정부의 지지율 여기 나왔는데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이 지지율을 올릴 생각이 있으면 해외 순방을 좀 하고 맞아요. 예. 네. 아주 정말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지지율 상승이 안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떤 걸 해도 안 먹힌다, 안 먹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뭐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나가셔서 했던 일들이 또 그닥 무슨 성과가 있냐 이걸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실패한 외교, 특히 굉장히 위험한 외교를 하고 오신 거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뭘 들고 왔지. 그런데 가서 그러면 바이든을 설득해서 그럼 IRA나 이런 그런 인플레이션 법이나 축소법 이런 것들을 그럼 고쳤나?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을 아마 못 만났더라면 시진핑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건데 그나마 시진핑은 한 25분 만나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그런 성과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별로 뭐 할 말이 없는데요. 그 첫째는 아무래도 뭐 내치가 훨씬 영향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외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잘하거나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작용을 하고 외교라기보다는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 이게 잘 풀리면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이나 여당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고 뭔가 교정하고 수정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요런 이제 뭐 외교도 밖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국정 긍정 평가가 계속 뭐 거기서 거기다 하는 거는 제일 대표적으로 언론 탓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이 지금 대통령만큼 언론의 호의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호의적인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희들 지금 외교 성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앞에 총대를 매는 이런 광경들에 대해서 여론이 저는 아주 분석적인 기사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건 심각한 사실 외교적인 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대단히 호의적인 환경에서 있는데 뭘 언론을 탓합니까? 그러니까 개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 언론에 거기에 안 나오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뭐 별로 논란이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너무 좀 지역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렇죠. 거대한 이슈, 담론들이 다 묻히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배경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MBC 기자와의 설전. 근데 본인 얘기하고 들어가시는데 이제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물어봤고 비서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거기서 이제 설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벽을 치면서 근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청공도사님 말씀 때문에 그만두신 건가요? 뭐라고 글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겨우 그 정도인데, 근데 그런 MBC 사태 때문에 아니라면, 결국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만둘 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화살은 저는 MBC 관련한 그런 사태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도 아마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어떤 뭐 대통령의 권위를 이렇게 중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이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그게 아니라 대중 혹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 양자간의 저는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예. 후자 쪽을 처음에는 기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렇게 해 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청와대 이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도어 스태핑인데 사실은 초기에 윤 대통령의 그 화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현재 사태가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에 대한 여론이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충분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침마다 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건 처음이라서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청와대를 굳이 떠나야 됐던 저는 마지막 종착역 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에 있어서는 도어 스태핑을 할 수 없고 네. 대통령실을 그거는 국민 가까이 갈 수 옮겼으니까.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국민 가까이 와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청와대를 굳이 그렇게 몇 천억까지 들어가면서 이전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뭐 저희 지금 채널 자체가 MBC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MBC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출입 기자 교체, 출입 정지, 등록 취소.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하면서 뭐 기자 이름은 이기주 기자입니다만 그 기자의 출입 정지 1년. 요런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뭐 저는 아마 이런 종류 조치를 하라고 하십시오. 하고 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프리덤 하우스나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 지표를 재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아마 그 기관들의 언론 지수들이 엄청나게 내려갈 겁니다. 예, 저는 예. 그런 것들을 감내하시고 하시면 뭐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하시겠다면. 근데 어떤 국가에서도 예컨대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도 CNN 기자들 출입 다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법원에서 트럼프 잘못했다고 승인해 준 겁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지금 들고 있는 보리스 존슨이니 트럼프는 다 나쁜 대통령, 나쁜 총리로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열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셔도 된다. 근데 우리 기억에 정말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케네디 대통령을 보십시오. 처음 들어가가지고 텔레비 생중계 다 하게 해놓고 거기에 기자가 대단히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당신이 실패작이라고 공화당이 결의문을 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위트는 아마 그거 만장일치로 다 결의가 됐을 겁니다. 라고 위트 있게 넘깁니다.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은 참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내칠 때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소위 통 큰 어떤 정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보여준 그런 모습은 검사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통이 좀 큰 것 같다. 네네네. 일반 검사와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여론의 그런 호응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도어 스태핑 중단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가셔서 그 방문 사진을 두고 설전이 좀 오갔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했을 당시에 사진 촬영을 해서 조명 사용했다. 그런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발당했어요. 사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명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전에 거길 가신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도 참 많았거든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이 취소되는 와중에 그런데 이제 가신 거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실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런 것들 가실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데 가서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굳이 그 나라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옳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그런 이벤트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냥 그거는 웃고 넘기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발까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끝까지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예. 설명을 해 나갈 때 좀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하고 방금 우리 차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어떤 그 국민 속에 어떤 불화 같은 게 안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 포르노. 자체는 예, 예. 뭐 거기에다 앞에 뭐가 붙어 있던 상관없이
그래도 대통령 부인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 지금처럼 차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는 뭔가 이게 민주당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의 포르노란 말은 정말 이것 인용하는 그냥 그겁니다. 누구나 쓰는 그런 사실은 단어죠. 학술 용어이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고 단어이기 때문에 있는데, 예. 그런 단어를 그 시기에 적절하게 썼냐 말았냐 이 부분은 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단어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네, 저는 굉장히 혐오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 포르노라고 자체나. 하는 단어 자체가.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언급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공식 일정을 안 가고 이런 일정만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떻습니까? 예. 앙코르와트 가서 음. 그 영부인들끼리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국가 그거는 뭐 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네. 왜냐하면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요한 문화 유적지에 가서 모든 영부인들 다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싶은 게 캄보디아가 가장 원하는 모습일 네. 겁니다. 그 모습을 연출하는데 사실 일조를 안 하시고 왜 다른 데 가셨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게 결국 캄보디아의 이제 캄보디아가 저희 나라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 예, 뭐라고 예. 말씀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굉장히 섭섭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연대 총파업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굉장히 대치 상황에서 지난번 6월에 이제 총파업 했을 때는 정부에서 좀 많이 미리 움직인 것 같아요. 국토부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소통도 없고 이제 강대강으로 좀 대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물연대 총파업뿐만 아니라 지금 철도노조 그리고 뭐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이런 데도 이제 지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예. 보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저는 뭐 사전 어떤 그거 이벤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사실 박정희 정부를 카피하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박정희 뭐 생가도 가고 구미도 방문하고 새마을 운동도 강조하고 어떤 모습들이 1년에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이런 걸 거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깔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화물연대 총파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게 뭐 근데 총파업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총체적으로 묶어서 아마 공안 정국으로 가는 한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거기에다 정치적인 탄압 수사, 그 다음에 또 저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들 이런 것들을 아마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런 방향의 어떤 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솔직히 좀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만약에 봐야 된다면. 네, 아까 제가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본 게 거의 모든 면에서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터치받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 그런 노선을 채택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데는 약간 검사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포용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이지 적대화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인재를 쓰는 면에 있어서나 정책의 기조를 잡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정치는 정치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담입니다만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지금 위원회 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원회가 해체됐어요. 지금. 그분을 앉힌 것 자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앉힌 거고 더 이상 노사정 대화를 안 하겠다는 명백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그건 정부가 짜고 있는 큰 흐름 속에 저는 수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것은 자신감이다. 그렇게 네네. 봅니다. 그 자신감을 준 것은 대단히 호의적인 언론들이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저는 배경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30% 초반대를 버텨주는 보수 지지층 그걸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보를 흘려보내지 않는 언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대장동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또 한 명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면서 반발했는데 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자꾸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압박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새로운 국면은 아니고요. 네, 예정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정된 예정된 국면이다.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이것보다 더 하고 어떻게든 기소는 아마 저는 최소한의 목표일 거고 기소 이상을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기소 이상 가서 뭐 1심에서 어떤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기소해서 창피 주고 저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낙인 효과를 찍는 것은 벌써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는 거고 정부 여당이 노리는 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경 교수님. 예,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법적으로 볼 때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말하자면 이제 좀 걱정도 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장을 끼고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뉴욕에 계시는데 거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아가겠다 했다가 지금 무산은 됐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내부 분열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 그런 분열의 요소는 있습니다. 조용히 정중동하고 있는 어떤 민주당의 일정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타이밍이 되면 뭐 뛰쳐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김혜영 의원도 벌써 이제 그런 종류의 입에 말을 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전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낙연 전 총리는 아마 관리 잘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그런 꿈을 꾸고 있겠죠.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꿈꾸고 계실 건데 아마 조용히 그래서 시간 조절하면서 계실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내년에 있는 총선에 대한 공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 두고 싶습니다. 네. 예. 어제 12구 참사 희생자 유족이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 크게 하셔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또 한국은 굉장히 흥이 많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그러한 모습을 좀 앞서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나가실 때 등 두드리고 들어오실 때 악수하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저는 대통령 마음에는 저는 전혀 일도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압박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저는 뭐 경질 될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이제 얼마만큼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대통령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상민 안전부 장관이 없는 국정 운영을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애와 공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르고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영어 상용 도시 사업 요거 공약이었는데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름 바꿔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하기 편한 도시, 영어 잘하는 도시는 부산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상용이라고 하는 혹은 공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꿀 필요는 있지만 저는 영어가 국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면 그 현실 받아들이고 부산이 또 그런 관광이라든지 콘텐츠를 통해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도시면 그 도시에 맞는 저는 그런 언어 능력을 시민들에게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뭐 썩 나쁘지 않게 보시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RNG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이걸 그냥 떠올리시면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어요. 왜? 지금 국어도 제대로 우리가 못하는데 영어 상용 도시라고 해서 뭐 영어하고 하면은 영어 상용은 제대로 안 되고 국어 사용은 오히려 떨어지고 능력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두 가지가 상반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는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남아에서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히어링이 나빠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굉장히 딸딸딸거리거든요. 이게 네네. 딱딱딱딱 이렇게 네. 해서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국식으로 영어를 영국식으로 영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해- 명백하게 네. 홍콩과 상해와 싱가포르이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도시가 되는 이유는 네네. 그런 그렇죠. 언어 인프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 교수, 부경대 정치학과 차질권 교수였습니다. 네, 자갈치 아침에 18,027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